일단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아이들을 재우고 그렇게 책상 앞에 앉으면 저녁 10시가 넘었어요. 정말 앞이 깜깜했어요. 소위 말하는 고득점, 부동산 학개론이랑 민법은 92.5점을 받았고 중개사법은 90점을 받았어요. 제가 뭘 특별한 걸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해커스가 준 점수인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으시고 합격하실 거라고 제가 믿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38살 직장인 이동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됐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육아하는 거를 제가 도와줘야 됐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또 저도 씻고 그렇게 책상 앞에 앉으면 빨라도 저녁 10시가 넘었어요. 직장인의 특성상 공부할 시간이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특히나 자리에 딱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서 교재를 보면서 공부할 시간은 정말 부족했어요. 또 제 회사 업무의 특성상 지방으로 출장을 갈 일이 정말 많았어요. 진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정말 앞이 깜깜했어요. 그런데 고민 끝에 결정을 한 게 해커스 교수님들을 믿고 한번 계속 도전을 해보자 라는 거였어요. 교수님들께서 끝까지 책상 앞에 앉아서 본인들이랑 함께하면 붙는다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믿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때 세운 계획이 인강에 올인해서 공부를 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매일매일 비는 시간,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랑 점심시간은 최대한 활용하자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시간만 합쳐도 하루에 3시간씩이 나오니까 또 3시간은 출퇴근 점심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1시간은 밤 10시에 집에 가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저도 영화도 보고 싶었고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드라마를 보고 싶기도 했고 또 점심시간에는 늦게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엎드려서 자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번 인강을 밀리면 이게 따라잡기는 힘들다라는 거를 무의식 중에 항상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그 시간에 저는 인강을 들었어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의 가장 좋았던 점은 해커스만의 노하우로 만들어진 커리큘럼이었던 것 같아요. 11월 달부터 시작하는 입문 강의, 그리고 기본 강의, 그리고 개념 완성 강의, 핵심 요약 강의, 그리고 문제집 풀이 강의, 동형 모의고사, 백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단계가 수강생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다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커스 공인중개사에 계시는 교수님들, 그 교수진이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인강을 계속 듣다 보니까 5월달에 요약집을 읽을 때에는 교수님들의 설명이 이렇게 같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교수님들께서 강의 시간에 강조하신 내용들을 직접 책에다 다 쓰신 거기 때문에 아마 더 그랬던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약집을 읽을 때는 정말 머릿속에 그동안 들었던 인강의 내용들이 차곡차곡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언제나 해커스 교수님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직장인이어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30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동차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차와 2차 다 합쳐서 전 과목 70점 이상을 받으면서 합격을 했고 또 그 중에 3과목에서는 소위 말하는 고득점 90점 이상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90점 이상을 받은 과목은 부동산 학개론, 민법, 그리고 중개사법이에요.
부동산 학개론이랑 민법은 92.5점을 받았고 중개사법은 90점을 받았어요. 이 세 과목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특별한 팁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정말 딱히 제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다만 말씀을 드리면 소위 저는 착한 학생이었어요. 교수님들의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하는 학생이었거든요. 입문 강의, 기본 강의, 개념 완성, 심화 강의 총 4강의에 대해서 이론 강의는 제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들었다는 거고, 또 교수님들께서 주어주시는 자료를 한 번 이상은 제가 봤다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공부할 때 많은 자료를 보지는 않았어요. 오로지 해커스에서 준 교재랑 교수님들께서 강의 시간에 주신 자료만 갖고 공부했어요. 교수님들께서 강의 시간에 말씀을 하셨던 게 해커스 교재랑 강의 시간에 교수님들이 주시는 자료만 봐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괜히 다른 학원 교재나 다른 학원 자료나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런 거를 갖고 와서 옆에 분을 괜히 혼란시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인강을 들었기 때문에 그럴 사람도 없었지만 딱 교수님들 말을 믿고 딱 그 자료만 봤어요. 또 저는 교수님들께서 강의 시간에 필기하지 말라고도 많이 하세요. 필기하지 말아라. 강의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는 다 책에 있으니까 필기하지 말고 그냥 강의에 집중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시면 필기를 거의 안 했어요. 줄도 교수님들께서 이거 줄 치세요 하는 것만 줄 치고 뭐 별표 1개요, 2개요, 3개요 하는 것만 똑같이 따라 했어요. 이렇게 한 게 어떻게 보면 저의 팁 아닌 팁이거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책을 1회독 할 때마다 책 마지막 페이지에 본인의 서명을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게 뭐 5개다, 3개다 이렇게 됐으면 합격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똑같이 따라했어요. 제가 아까 착한 학생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정말 똑같이 따라했고, 보시면 이게 공시법인데 사인이 총 6개가 있죠. 제가 6회독을 했다는 증거거든요. 이 날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제가 공시법을 1회독 했을 때는 6월 29일 날 처음으로 1회독을 했고, 그 다음에 8월 7일 2회독, 8월 27일 3회독 한 날짜, 9월 28일, 10월 13일, 10월 23일. 이게 보시면 날짜 사이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과목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 과목들의 그 책 한 권을 읽는 그 기간도 점점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제가 시험 보기 마지막 그 한 주에는 각 과목을 하루에 한 권씩을 다 읽었어요. 6번을 읽다 보면 이게 중요한 것만 보고 줄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봐도 하루에 한 권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결국 저는 해커스 인강을 들었고 해커스 교재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점수는 뭐 92.5점 나오고 90점 나오고 이 점수가 특별한 것 같지만 제가 뭘 특별한 걸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해커스가 준 점수인 거예요. 저한테. 전 해커스에서 준 것만 했으니까요. 보시면 이게 제가 공부한 요약집이에요. 이게 지금 민법인데 이렇게 앞에 보시면 좀 많이 달았어요. 이렇게 막 너덜너덜 하거든요. 6회독씩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 때 뭐 찍은 게 잘 맞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부동산 학개론이나 민법이나 중개사법 이 세 과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과목별로 팁을 하나씩 드린다고 하면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약집이 두껍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중개사 40문제를 푸는데 진짜로 30분이 안 걸렸어요.
처음에 1번부터 20번까지는 정말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체크를 했었고, 뒷부분에 가서 약간 고민을 해서 한 30분이 걸렸던 거지, 정말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보이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교수님께서 주신 자료예요. 이게 암기 코드가 있는 건데, 중개사법에서 암기를 어떻게든 달달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이 한 장으로 거의 다 많이 커버가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자료랑 또 1월달 기본 강의 할 때쯤에 그 교수님께서 빈칸 넣는 자료를 주세요. 그런 자료를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는 게 만약에 쉽지 않다라고 하면 이 교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요약집을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면 진짜 여기에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서 시험 문제를 푸는데 정말 어려움 없이 푸실 거고, 원하시는 그런 좋은 점수를 얻으실 거예요. 부동산 학개론은 계산 문제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도 강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산 문제를 포기하라고 하진 않으세요. 다만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고, 시험이 이제 코앞에 닥쳤을 때, 그때도 계산 문제가 잡히지 않았을 때는 요령을 가르쳐 주시긴 해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절대 계산 문제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또 많은 거를 풀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검색해서 찾으시고, 각종 네이버 카페에서 찾으시고, 정말 많은 문제를 다 보시고 그걸 풀려고 하시지 마시고,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랑 또 강의 시간에 주시는 자료, 그리고 해커스 문제집, 뭐 동형 모의고사, 백제에 있는 계산 문제만, 이것만 푸세요. 이것만 푸셔도 시험장에 가셔서 있는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커스에서 저희한테 주는 문제만 풀어도 시험장에 가서 계산 문제를 풀 때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계산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 정말 어려움을 느끼세요. 그럴 때는 일단 문제집을 피시고 계산 문제를 읽으세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죠. 어떤 공식을 써야 될지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때는 옆에 또 그 요약집이나 기본서를 펴세요. 그리고 어떤 공식을 대입하면 되는지 하나하나 찾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뭐 찾는다고 해서 안 찾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대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현가 계수를 넣어야 되는 건지, 뭐 내가 계수를 넣어야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다 넣어보시는 거예요. 넣어보시면 언젠간 답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반복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대입해 보시면 결국에는 풀리고, 이렇게 하루에 한두 문제씩이라도 하셔서 익숙해지시면 어떤 문제에 어떤 공식을 대입하면 되는지 알게 될 거고, 또 자연스레 그거는 점수로 이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번 다른 문제를 풀려고 하시지 마시고, 해커스에서 주어진 정해진 문제를 반복해서 푸세요. 반복해서 푼다는 거는 이 유형에는 이 공식을 쓰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체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민법도 그 많은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험 문제의 대부분이 강의 시간에 설명해 주신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교수님께서 제가 최희대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에 다뤄준 판례들이 대부분 나왔어요. 제가 아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민법은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에 딱 설명을 해주시죠. 그 판례를 직접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힘드시다면 칠판에 쓰여있는 판례를 카메라 찍으세요. 찍으시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그 판서가 돼 있진 않아요. 많은 부분을 써주시지만 그게 다 돼 있진 않아요.
그러면 그걸 딱 보시면서 교수님께서 이걸 하실 때, 화살표를 그으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지, 이걸 떠올려 보세요. 근데 이게 안 떠오른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기억에 강하게 남아요. 그리고 시험 관련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시험 보기 2주일 전쯤에 중개사법을 가르치시는 황전성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시험 공부와 시험 치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해커스 홈페이지에 올라와요. 이게 매년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도 올라왔었거든요. 해당 영상을 꼭 시청하시면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나서 포도당 캔디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고, 시험 전에 마지막 일주일 공부할 때랑 시험 보는 당일날 집중력이 떨어질 때 그 포도당 캔디를 먹고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포도당 캔디를 비롯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꼭 들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시험 보실 때 정말 편안한 복장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앉아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동차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시험을 보시는데, 옷이 불편하면 정말 쉽게 금세 피로해져요. 저는 슬리퍼도 따로 챙겨갔어요. 최대한 발을 편하게 해야지 몸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때 최대한 몸을 덜 힘들게 하려고 슬리퍼를 챙겼었고, 그거는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고, 또 몸이 힘들면 정신적으로 피로도가 확 올라가요. 제가 그 공부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저를 잡아준 생각이, 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는 거를 남들이 누가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다 성인인데 부모님께서 너 이거 따야 돼 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성인인 제가 스스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꼭 합격을 해서 합격자 모임에 나가서 그동안 모니터로만 진짜 1년 가까이 뵌 교수님들을 실제로 한번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합격자 모임 때 뵙고서 감사 인사를 드리자, 또 이런 생각이 강해서 끝까지 스승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붙어서 합격자 모임에 가기는 했는데, 워낙 해커스 합격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다 오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을 직접 뵙고 인사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좀 빌어서 감사 인사를 교수님들께 좀 드리고 싶어요. 계산 문제를 풀지 못하면 못 나간다고 정말 수험생분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게 느껴졌던 신관식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갑, 을, 병, 정, 무까지 갈 정도로 정말 많은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또 그걸 정말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신 최대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험생분들을 위하는 마음이 정말 매 강의 시간마다 느껴지고, 또 강의 외에도 계획표 양식도 주시고, 모의고사 점수 보여드리면 상담도 해주시고, 또 인생에 대한 도움도 강의 시간에 짧게나마 해주시고, 황전성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돌이켜보면 작년 한 해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한 해였어요. 그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게 가족들이랑 해커스 교수님들이었어요. 시험 보기 전까지 매일 마주한 교수님들께서 마지막 강의 시간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강의를 끝맺으세요. 저는 비록 영상으로 이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짧은 한마디에
정말 많은 감정들이 몰아쳤어요. 그때를 생각하니까 지금도 감정이 북받치는데,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 한마디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수험생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정말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힘들어도 끝까지 함께하면 합격할 거라고 교수님들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말 그게 맞아요. 힘드셔도 끝까지 포기하시지 마시고 교수님들과 함께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어요.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